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연말 연시잖아요. 우리 새해에 대한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올해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약간 평탄한 한 해였어요. 그런데 PM 사업을 하고 나서 가장 평탄했던 한 해가 올해예요. 그러니까 뭐 특히 좋았던 것도 없고 나빴던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20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4년을 지나면서 그냥, 그냥 평탄했다는 게 보면은 결국 특별한 어떤 성장이 없으면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서 유지한다는 거는 결국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퇴보하고 있는 건데, 올 한 해는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많은 한 해가 2024년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것 같고, 그나마 제가 이제 데이터를 또 보면, 저는 그런데, 한국 팀들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거의 전년도 대비 한 20, 30% 정도 마이너스가 된 한 해가 올해예요. 저는 그냥 20, 30% 마이너스가 안 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의 매출이 있다 보니까 저는 유지가 된 거예요. 전년도 대비. 거의 유지가 되는데 한국 팀만 딱 띄어서 제가 딱 체크해 보니까 거의 20, 30% 정도 마이너스 한 해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마이너스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앞으로 새해 초반에는 계속적으로 고객 컨택과 또 신규 후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즉, 올해 한 해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그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 사업을 하면서도 이 어떤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찾듯이 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해 보니, 결국 멤버십 확장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규 후원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결국 멤버십 조직 확장에, 그게 마이너스니까, 그게 이제 매출에 직결되는 거고, 멤버십의 조직 확장 없이 매출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매출 성장이 일어나도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멤버십 조직 확장 없이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후유증이 더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가. 결국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2024년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신규 후원, 스폰서 활동, 고객 컨택 이런 거에 많은 분들이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새해 초반에는 좀 그 신규 후원에 리크루팅의 말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리크루팅의 말 안 쓰고 있고, 그 말을 대체해서 퍼스트라인 후원, 뭐, 개인 후원, 아니면 또 신규 후원, 이런 말로 이제 대체하고 있는데, 지금 스폰서 활동이에요. 추천 활동, 고객 추천 활동,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신규 후원에 관련된, 그러한 멤버십 조직 확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요, 사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예전에 이맘쯤 되면은 뭐 2025년은 무슨 연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요즘에 SNS를 봐도, 뉴스를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아무나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응?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응? 저는 뭐 사회는 사회인 거고,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집중력이 흐려져 있어요. 집중력을 중심을 잃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한 파악도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새해에 대해서 이러한 시기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나마 제가 전 회사에서 좀 어떤 김모 사장님으로부터 좋은 거를 하나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
뭐, 그전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올렸죠. 비전 스쿨이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뭐, 그 부분만큼은 제가 그전 회사에서 그분으로부터 배웠던 거. 제가 그거를 PM을 하는 중에도 저는, 이 연말 연시에는 꼭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비전 스쿨의 내용이 다른 거 없죠. 보면은, 우리가, 비전과 또 미션, 그리고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꿈과 목표와 또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아주 결과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새해에는, 어, 투두 리스트,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뽑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평소에 꿈의 목록으로 내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목록들을 평소에도 항상 뽑아야 돼요.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목록들을 뽑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한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새해, 2025년 을사년.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갑진년이었어요. 갑진년이었고,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올해는 용의 해였고요. 내년은 뱀의 해예요. 보니까 뱀도 푸른 뱀이래요. 푸른 뱀. 근데 이런 게 뉴스에 별로 안 나온다는 게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새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물론 뭐 구정 때 되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한국은 이 어떤 그 설날을 요즘에 달력을 봐도요. 1월 1일은 뭐라고 하면 새해 첫날이라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새해 첫날. 그리고 올해 설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올해 생활이 제가 알기로는 1월 27일인가? 28일. 28일인가? 아니, 맞죠? 아니, 29일이네요, 일. 29일? 29일. 네. 예, 예. 그러니까 올해 2025년 새해가 설날이 1월 29일이에요. 1월 29일. 여기 있는 분들 기억하세요. 1월 29일. 그래서 지금 이 1월 달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나 아시아권들은 차이니즈 뭐 뉴 이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독일에서 킥오프 행사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월 18일 날 일본에서 킥오프 행사가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만 양력을 세잖아요. 일본만 거의 아시아 지역은 어, 지금 그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세잖아요. 그래서 1월 29일이 새해인데 지금 달력도 봐도요.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월 29일이 설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킥오프 행사가 1월 11일 날 독일에서 스타트가 되고 1월 18일 날 일본, 1월 25일 날 미국 이렇게 킥오프 행사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 PM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도 이 스타트를 알립니다. 이러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런 타이밍이라고 아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새해에 내가 투두 리스트,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50가지, 2025 을사년 꼭 해야 할 50가지. 지금 이거를 지금 작성들을 하시고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업을 떠나서도 이, 이 부분은, 루틴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 이거를 5, 6년 전부터 해오면서, 한 해 한 해, 진짜, 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5 일선에 꼭 해야 할 50가지를 제가 또 새해 목표와 어떤 목표와 또 계획을 세우면서 또 뽑아봤는데,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단톡방에도.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한 해, 을사년에 나만의 어떤 그 새해에 대한 키워드, 또는 슬로건, 이런 것들을 좀 정해요. 그래서 제가 2025년은 2024년에 너무 아쉬웠던 거, 약간 놓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연장선상으로도 넘어왔고, 저는 사실 2024년에, 성공의 완성이라는 키워드 시작했는데, 거의 좀 이루지 못하게 되게 많더라고요. 2024년은. 그래서 2025년은 똑같이 성공의 완성이라는 어떤 키워드에서 좀 더 또 세련된 어휘가, 키워드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
마스터피스라는 키워드를 찾게 된 거예요.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라는 게, 뭐, 이게 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2025년도를 상상력 할 때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 마스터피스의 해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뭐, 박명호 사장님은 2025년 자신의 어떤 새해 키워드를 잡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어요. 아세요? 네. 임지현 사장님은요? 음, 뭐 잡은 게 있어요? 잡아보세요. 네. 제가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거예요. 2025년 저는 마스터피스라는 이런 키워드를 찾았는데, 이 마스터피스라는 게, 제가 원하는 2025년에 하나의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키워드라고요. 키워드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라는 게 자신의 노력, 열정, 시간, 그리고 결과물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2025년은 저의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응? 그래서 이 마스터피스의 또 다른 의미는 최고의 성취. 단순히 성공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이나 목표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게 마스터피스래요. 최고의 결과, 최고 빛나는 순간. 2025년을 제 인생에서 최고의 빛나는 한 해를 만들겠다. 이런 게 숨어 있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성이라는 의미도 숨어 있는데,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방식과 가치를 담은 결과를 표현할 때도 마스터피스라는 말을 쓰고요. 세 번째, 완벽함과 어떤 만족.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마스터피스래요. 제가 지금 2025년은 그런 마스터피스의 한 해를 만들겠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PM 사업에 있어서 또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모든 나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로서 모든 퍼즐들을 맞춰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2025년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건강, 육체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꽂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 여기 있는 분들 하시라는 거 얘기예요. 저는 제가 뽑은 것들 보면은, 디클 다이어트, 생활 속 운동, 루틴화하기, 이런 것도 루틴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도리도리 운동이나, 또, 뭐죠? 눈압박이 운동, 그리고 뭐, 까치발 운동, 뭐, 여러 가지 양손 흔들기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루틴화 하겠다. 사이클, 매일 뭐 걷기 운동까지는 아니고요. 걷기 운동은 저 시간상 그러니까 저 집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뭐라 그러죠? 사이클이 아니라 사이클 하루에 20분 정도 타기. 오늘 처음 해봤어요. 오늘 새해부터 안 해. 오늘 한번 해봤는데 어유 힘들더라고. 오늘 이거 교육 준비하기 전에 사이클 좀 타고선 지금 한 건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왜 한번 사이클 문제 없는지 하고 잘 다 치우고 그리고 뭐 근육 운동 팔굽혀펴기, 스쿼트, 까치발 운동, 턱걸이, 매달리기, 아령 운동 등 이런 것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제가 뭐 50가지 해야 될 것도 뽑았고요. 정기적인 치과 치료 이런 것도 그리고 건강 검진, 올해는 건강 검진을 좀 받아야겠다. 여러 가지 기타 몇 가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적 영역에서는 뭐 작년과 똑같이 본가 처가 헬스 루틴 진행시키기, 피트라인 제품 공급, 가족 여행을 좀 가고 싶다. 그 부모 용돈 더 올려드리기, 가족 모임 지키기, 동생들과 주기적인 만남의 소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중에 하나도 있어요. 결혼식 이벤트를 한번 하자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일이란 직급을 가면 그 이후에 저는 결혼식 이벤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올해 그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투도 리스트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일, 돈, 경쟁의 영역, 사업과 연관된 부분인데 제가 이런 단톡방 올려드렸어요. PM 챔피언스 리그 진입, 매달 2명의 PM 챔피언스 리그 진입하면 상반기 4월 마감 전까지 PPT
그 9월 마감 전까지 CL. 9월 전까지 CL을 가면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결혼식 이벤트라도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 진짜 마스터피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달 2명의 퍼스트라인 구축, 에이펙 LOE 자격 유지, 뉴 IMM의 두 팀 육성. 그럼 당연히 올해는 반드시 뉴 IMM의 두 팀을 만들어서 월드 투어 자격 획득을 당연히 해야 될 리스트를 뽑은 거고, 연봉 5억 돌파. 이 연봉 5억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연봉 2억, 3억인데, 9월에 CL을 간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정도 CL 직급에 맞는 수당을 받는다라면, 연봉 5억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약간 희망이 섞인 그러한, 어, 리스트예요. 연봉 5억 돌파. 그리고 그룹 매출 150만 포인트. 제가 지금 깨야 될 벽 중에 하나가 지금 그룹 매출 100만 포인트를 못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그 나의 한계인 100만 포인트를 깨고 150만 포인트까지도 돌파해보고자 올해 해야 될 리스트 중에 뽑은 거고요. 그 오토십 회원 3,000명 돌파. 역시나 제 오토십 회원을 지금까지 2,000명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올해 3,000명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좀 세웠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변화름 PPT의 어떤 뭐 수급 소감이나 그런 거 들으면서 또 어떤 그 리더 스피치를 들으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어떤 부분이면, 임전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그 세이실이었나? 세이실 여행 때 변호사장님 같이 갔었는데, 우리 옆자, 임전사님은 저하고 셋이 쭈르륵 앉았었는데, 그때 그분이 PT였거든요. 솔직히 PT고, 저하고는 사업적으로 레벨이 좀 달랐는데, 와, 이 변아름 사장님이 얼마 전에 교육하고 들었더니, 오토십 숫자가 2,500명이 넘더라고. 그리고 역시 PPT라는 직급도 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실에 안주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좀 자극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반드시 오토십병을 3,000명 돌파해야겠다. 이런 목표도 제가 지금 세운 부분이 있는 거고,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당연히 월드 투어 PT 인정식, WMC, IMM 인센티브 여행, 윈터 리더십 컨벤션. 요거 얘기하니까 박명상님, 임여사님 두 분 다 새해 6월 달에 IMM 인센티브 여행과 WMC 가려면 기존의 재인용 조건은요. 두 분 다 뭐 IMM에 뭐 11월, 12월, 1월, 2월 유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재인정 조건이 그 기간 동안에 오토십 회원이든 매니저든 가족팩이든 3개 정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리고 방역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그쪽 지금 현재 컷오프 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이드 렉으로 10,000포인트 나오는 건 방역사님 아무 문제 없어요. 임지원사장님도 지난 12월에 사이드 렉에 만점 이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 그리고 두 분 다 추천 조건만 맞추면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네.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저 당연히 이런 것들 올해 꼭 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런 자격 조건을 획득하는 거. 그리고 저는 대출금 다 없애고, 현금 1억 모으기, 목표 중에서 1억 모으기 올해. 1억 저축하기, 결론은. 아주 커다란 목표를 세웠는데, 월 평균 800만 원 저축하기. 이게 제 올해 목표로 한번 세운 부분이에요. 월 평균 800만 원 저축. 그러면은 8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면 1억 모을 수 있잖아요. 어?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채워봤고, 글로벌 멤버십 국가 개척. 미국만이 아니라 뭐 일본, 베트남, 중국, 이런 해외 글로벌 멤버십 국가를 개척하는 게 올해 또 투도 리스트에 올린 부분들이고, 당연히 SNS 매일 한 개 이상 포스팅하기, 뭐 고객들을 위한 성공 시청 효과 매일 실행, 이게 당연한 거고. 올해 가능하다면 월탄 미라클 그룹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싶어요. 운영위원회를 발족해서 진짜 그룹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올해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건 제가 확대 리더웨이 때 얘기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월별로 매달 점프 컨퍼런스를 매달 진행하고 싶어요. 응? 무슨 말이냐? 점프 컨퍼런스 딴 게 아니라 원데이 세미나 고객 초대 날처럼 그룹에 그래서 회사 제품 그리고 뭐 체험 사례 그리고 보상 플랜 비전 특강 이런 지역 이러한 점프 컨퍼런스를 매달 진행하고 싶은데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원 동원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김시호 사장님한테 제가 좀 건의를 좀 했어요. 김시호 사장님 사이드 레고와 이제 사이드 레고 합쳐서 여의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원데이 쌤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요 부분도 김시호 사장님이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김시호 사장님이 오케이 하면 딱 좋은데, 그럼 인원 동원이 돼야 하잖아, 이건. 이걸 하려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회사 제품 설명이라든가 보상 플랜은 VP나 EVP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무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전 특강은 또 그룹장이든 김여사님이 하는 형태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제가 지금 PM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어, 지금 최원수상님 산하 쪽 같이 제가 시스템 같이 돌릴 때는 밴드 라이브 방송을 기본으로 깔면서 오프라인 미팅들을 하면서 그때 제가 천안에 상록수 회관을 빌려서 그때 200명, 300명을 동원해서 원데이 세미나를 딱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빵꾸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됐더라면 그때는 비즈니스 빌딩 세미나라는 이름이었는데 오전에는 사업자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신규 고객 초대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비즈니스 세미나가 오전에 사업자 교육과 오후에는 지금 말하는 점프 컨퍼런스 그거를 그때 했더라면 그리고 그게 매달 이루어졌다라면 아마 제가 CL을 이미 벌써 갔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래서 지금도 점퍼 컨퍼런스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가 없어. 지금 저희 어떤 주력 라인 중에 하나 미국에 있고, 청소년 따로 하고 있고, 독립 랩으로 빠져 있고, 독립에 빠져 있고, 현재 사이드 랩으로 박명호 사장님, 배종욱 사장님 사나, 박명호 사장님 사나, 김명 사장님 사나. 이 세 개의 레그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데이 세미를 할 만큼 인원 동원도 안 돼. 이 줌 미팅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모이는데, 예? 이 부분이 올해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제가 지금 투두리스트 뽑은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특히 사업적인 영역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경제적인 영역, 일 돈에서 올해는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김시원 사장님하고 이 협력이 안 된다라면 다른 그룹과 연합을 해서라도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 좀, 점퍼 컨퍼런스 진행할 수 있게끔 2월 이후에 킥오프 행사 이후에는 지금 다른 그룹에 연합을 해서라도 저희 같은 또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안 되는 그룹들을 모아서 같이 좀 힘을 합치자. 한 달에 한번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확대 리더웨이 때 좀 논의할 부분들이고, 뭐 거기에 뭐 얘기 좀 나중에 하자면, 월터 미라클 데이 같은 경우도 지금 월터 미라클 데이는 비즈니스 아카데미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순히 뭐 끝나고 나서 밥 한 끼 먹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형식을 좀 갖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면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참석했잖아요. 그 참석 후기들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도 어? 갖고 식사도 하면서 뭔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미리 말씀드리면 1월 21일 날 지금 구름 밑에 할 얘기도 지금 거의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1월 21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1월 네. 21일 날, 그때 인천 비즈니스 아카데미 때 월드 미라클데이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약간 신년회도 겸하면서, 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송도에서 진행된다라면, 이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 단순히 밥 한 끼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아카데미 끝나고 서로 피드백 시간을 갖는 거, 참석 후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맞죠? 그리고 네. 서로 서로 인사도,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참석한 후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응?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서로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공 캠프? 매달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니고요. 근데 분기별로 이것도 지금 김 여사님이 제가 권유 좀 드리려고 하는 게 김 여사님이 1박 2일 진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1박 2일 시스템을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어? 그러면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룹 자체적으로 핀 인정식이 들어가줘야 돼요. 3개월 동안 묶어서. 어? 3개월 동안, 만약에 4월에 한다. 1월, 4월에 한다 그러면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핀 인정, 승급하신 분들을 4월 달에 성공 캠프에서 축하해주고, 4, 5, 6, 7월. 그러면 지금 보면 4월 달, 7월 달, 그리고 7, 8, 9, 10월 달, 그리고 10, 11, 12, 1월 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년 1월에는 성공 캠프로 한 신년에도 성공 캠프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올해 4월 달 정도에는 그러려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승급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거는 준비할 수는 있는데 못하는 거는 점프 컨퍼런스 왜 못하냐? 이런 동원이 안 되니까. 1박 2일도 성공 캠프를 왜 못하냐? 이런 동원이 안 되니까. 결국에 박명수 사나, 배종욱 사나, 그리고 김영삼 사나. 이 세 개의 레그가 연합으로 뭉쳐야 돼요. 서로가 동기부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지금. 저희 그룹 내에서 봤을 때도. 이 서로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룹과 연합을 좀 해야 될지. 가장 좋은 건 김 여사님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요 부분은 김 여사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저 투두리스트 뽑아놨지만,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왜 못하고 있냐? 왜 안 하고 있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을, 좀, 문제 의식을 좀 가지면서 서로가 좀 자극을 주고 격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같이 이런 지금 저 지금 몸 상태 안 좋아요. 쉬고 싶어. 브레이크 타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미리 공지 드렸지만 이번 그룹 미팅도 내일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화요일인데 마지막 연말이에요. 좀 그래서 하루 땡겨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1월 달 일정 보시면 그룹 미팅이 많지 않아요. 근데 내일 그룹 미팅은 1월 달 월중 계획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무튼, 지금, 뭐, 좀 서로가 중심을 잡기 어려운 시기인 건 이해는 하는데, 좀 서로가 조금은 자극도 줘야 되고, 또 파트너 상황을 좀 동기부여하고 좀 리딩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응?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디클 다이어트는요, 그나마 2024년에 잘한 거는 7월 달부터 디클 다이어트를 매뉴얼화 시켜서 진행했고, 이제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요번에 또 탑셰프라고 하는 신제품 나오면 더 날게 달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함께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나 조선사님 산하에서만 지금 디크 다이어트를 잘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이번에 10명 정도 참석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돌아가거든요. 지금 조성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은 한 달에 30명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 30명 동원하기. 매달 30명씩만 넣을 수 있으면, 어? 원래 디크 다이어트의 최적 인원은 30명이에요. 30명. 그 이상 되면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 매달 디클 다이어트에 몇 명을 지금 넣을 것이냐. 거기서 되게 좋은 사례가 뭐였으면 서부에 있는 조성여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디클 다이어트를 통해서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자랑을 열심히 한 거예요. 홍보를.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직접 3명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게 원래 디클 다이어트를 기획했던 목적이 이거잖아요. 어? 조성호 사장님이 3명을 집어넣고, 조성호 사장님이 한 2명인가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10명이 좀 찬 건데, 그리고 이제 재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가비 면제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 디클 다이어트는 이제 확실하게 매뉴얼되어 더욱더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 요번에 조성호 사장님이 지금 IMM의 목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디크 다이어트를 집어넣으면서 제품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매출들이 많이 일으킨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리더분들은 이거를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스피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스피커. 그러니까 항상 오늘 제가 복제에 대한 교육 지금 다른 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하려고 올해 마지막으로 시스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정신세계 활동 원칙, 교육 마무리를 좀 짓고, 이 교육에 다른 교육에 넘어가려고, 지금 제가 엠스코 101 지금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지금 쭉 지금 흐름 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고 있는데, 마무리 지으려고 오늘 하려고 했던 건데, 올해 마지막으로 복제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이러한 그 복제 그 교육 중에 나오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 복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 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이거 어쨌든 올해 2025년도에는 빛나는 M21 디크 다이어트 코치를 양성을 이제 해서 어, 제가 지금은 그 코치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만이 아니라 저처럼 이제 이런 실행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코치들을 양성하는 것도 투두리스트에 뽑은 거고. 지금 저의 어떤 목표와 어떤 투두리스트가 파트너님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투두리스트 중 하나가 사업 설명의 강사 육성.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점퍼 커버랑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각 지역별 리더 세우기 여러 가지 부분들. 아무튼, 이런 부분 저는 올해 좀 뽑아왔고요. 성장, 정신적 자기계발 영역에서도 전 영어 회화 공부, 전 올해는 영어를 좀 반드시 공부해서 내년 12월에는 그 영어로 글로벌 리더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영어 회화 공부도 일본어 공부 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리고 뭐 제 올해는 진짜로 2주일에 최소 책 한 권 읽기 최소 그래서 1년 동안 25권의 책을 읽고 그 책 읽은 것도 독서 노트를 만드는 게 올해 제 정신적 자기개발 영역, 성장 측면에서의 또 투두 리스트를 뽑았어요. 뽑아서.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또 있는데, 그 나눔, 한 영역에서 기쁨의 재단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후원을 지금 하고 있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 재단 후원 지속적으로 하고, 나눔이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후배들 챙기기, 선배님들과 적정 교류하기, 대학 친구들 모임 활성화시키고,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 참석하기, 평생의 친구들 자주 만나기, 이런 어떤, 이것도 나눔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교류하는 것도 사회적 영역, 나눔의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앞으로 몇 가지 더, 투자해서 뽑아서, 지금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5년, 을사년 꼭 해야 할 50가지를
제가 지금 사업과 연관된 거 위주로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2025년, 을사년 꼭 해야 할 50가지 여기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뽑으셔서,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미팅 때 1월 달에 계속 이 부분을 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한 해 새해에 대한. 그 여기는 이거 뽑으셔서 좀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발표하고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그룹 미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준비가 좀 돼 있으셔야지 뭐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1월 달에 그룹 미팅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도입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2025년, 24년 꼭 해야 할 50가지 지금 뽑으신 분들 돌아가면서 도입부에 매번 할 때 그렇게 한두 명씩 발표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지 그룹의 성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